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어떤 사고가 있던 곳이라고 소문이 난 뒤에 그 뒤부터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된 무언가를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는 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사실을 알고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소문이 도는. 그런데 이런 경우엔 사건 사고 때문에 기분 탓이라든지 무의식 중에 그런 장소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순서가 반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경험한 이상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그것도 혼자가 아닌 그곳을 거쳐간 여러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면, 이런 경우라면 그냥 기분 탓으로 느끼고 상상하고 착각을 한 그런 경우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승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승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승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까지 넷이서 교토에 출장을 갔을 때 오래된 숙소에서 이상한 경험? 그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거기 그 숙소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한 건 저희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참고로 거긴 오시마테루의 사건 사고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물론 거기가 그런 곳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처음 그 숙소 느낌, 오래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좋다는 일행도 있었는데 제 경우엔 좀 음산하다고 할까요? 오래된 느낌이 살아있는 건 맞는데 그런 오래된 건물이 주는 평온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평온한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뭔가 옛것을 살리면서 거기에 모던한 분위기를 더해서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 어딘지 모르게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건물은 단층이고 몇 개로 나눠졌는데 기다란 마루로 이어진 형식. 방은 넓고 깔끔했어요. 창문과 방문은 나무에 종이를 붙인 방식이고 방문은 2개가 있었는데요. 방문 하나를 열면 또 방문이 있는, 그리고 그 방문을 열면 건물과 건물로 다니는 그 마루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는 숲길이 있었는데 저희 방 창문으로 거기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다음날 일정을 마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하루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다들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그 늦은 밤에 뒤쪽 숲길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창문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깨르르 웃기도 하고 뛰어다니는 소리도 나고 일행들은 그냥 웃으면서 많이 좋은가 보다고 그러곤 자리를 잡고 잠이 들었는데요. 잠자리가 영 불편한 거예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들쭉이다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방문과 방문 사이엔 간접등 같은 약한 등이 있었거든요. 살짝 노란 빛이 도는 그런 불빛. 그래서 그 빛이 종이로 된 방문에 비쳤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일본 전통 목장을 한 여자 모습처럼 보였는데요. 작은 물레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방문과 방문 사이에 물레를 놓고 앉아서 그걸 돌리고 있는 여자 모습. 그걸 보니까 진짜 엄청 무서운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비명을 지르거나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땐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있는 다른 일행을 깨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아무것도 못 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눈 감고 돌아눕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몸이 굳어버린 것 같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도둑이 든 거라면 거기서 물레나 돌리고 있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냥 그게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구나 하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데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는 상황. 그냥 숨죽이고 그 모습을 계속 보는, 아니 보기 싫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그 물레를 돌리는 여자 뒤쪽으로 검은 실루엣이 보여요.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너 명 정도? 그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한 게 그게 방문에 비친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승려복을 입은 승려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이랑 여자 그림자는 한 덩어리가 됐고요. 그러더니 안개처럼 흐릿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적으로는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길었다는 거. 그리고 전 그 뒤에 다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라고요. 잠이 드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그땐 그게 꿈이었구나 했었거든요. 가위눌림이라든지 악몽 그런 거. 그리고 일행들한테 그 얘기를 했고, 가위도 처음이고 그런 악몽도 처음이라고. 그런데 3명 중 하나가 나도. 그 친구 말이 자기도 간밤에 저랑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게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간밤에 자기가 꾼 꿈이랑 같으니까 둘이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신기하다고. 그리고 저희는 이틀 정도 더 머물렀는데 마지막 날 4시서 모두 같은 꿈을 꿨다는 거. 똑같이 방문과 방문 사이에서 물레를 돌리는 여자를 봤고, 이어서 나타난 승려들도 봤고, 그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다들 놀라서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던 중에 직장 동료 하나가 오시마테루에서 검색을 해보자고, 거기에서 인사사고라든지 그런 걸 알 수 있다면서. 저도 그렇고 같이 간 셋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동료는 능숙하게 검색을 해서 조회를 했는데 그 숙소가 있던 자리가 전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간의 수공업으로 고급 옷감을 만들던 곳이었고, 그 집 며느리가 승려복장을 한 강도들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한 내용하고 검색을 했을 때 알게 된 내용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도 말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더 검색을 했을 땐 그 숙소에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들도 적지 않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숙소엔 물레를 돌리는 여자가 있다라는 경험담들이 말이죠. 승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승필님이 알려주신 오시마테루라는 곳, 저도 이번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호텔이든 집이든 건물에서 있었던 인사사건들을 알 수 있는 곳. 그런데 그런 곳에서 검색한 결과가 승필님 일행이 경험한 물레 돌리는 여자와 승려복장을 한 실루엣들을 봤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들도 다수 있더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겠고, 그런 이유에서 그때 죽은 영가는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승려복장을 한 실루엣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렵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